안녕 친구들, 나는 정훈 기자.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방송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 집무실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복잡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다. 반대로 검찰 인사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발표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른 지방법원이나 검찰을 방문할 때도 활용됐다. 검찰은 기자들이 관계자들을 신문하는 동안 7초간의 공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 상황은 어떠한지, 청와대와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는 언론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 못해 현장에 있던 다른 언론인들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현재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통령도 이건 좀 너무 온건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 청와대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매우 노골적으로 어지럽히는 결정을 했고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불만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 순응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은 매우 외로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제7조에 대한 침묵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에 대해 장관이 문의하자 대통령과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이번 사태는 내 방식대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 뜻은 내가 내 방식대로 조사하겠다는 뜻이었다. 계속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셨기에 계속 조사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항으로 보이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래 윤석열 총장과 화목한 관계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스스로 연락을 끊거나 피했다고 주장한다. 이원석은 설명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다. 한 달 전쯤 이 남자는 남들이 모르는 상황인데도 화내면 안 된다고 했고 신사다움에 대한 이 논의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도 특이하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또 그것에 대해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대통령이 집권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하지만 4, 5회 이상은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직 대통령 구속을 직접 관찰하고 참여했던 이원석 씨는 자신의 뜻을 어길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현직 대통령들은 누구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의지를 흔드는 것,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헌신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는 듯 보이며 그는 본질적으로 금빛 특이점을 지닌 남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비난과 피해를 입었지만 논의에 정답이 없다는 점을 이제 대통령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 점을 생각하고 참모들이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옹호해야 한다. 이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첫날 이른 시간에 발생한 일로 당시 대통령 보좌관이 교체됐고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교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직원이 자주 바뀌면 사장에 대한 패턴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는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이때가 대통령이 신뢰를 잃은 때였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신을 당한 세 차례의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이다. 이는 윤석열 총장 처제인 김건희 여사의 남동생과 관련이 있는데 해당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기소돼 구속됐지만 검찰은 사건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3개월 뒤 경찰은 불기소 사건도 기각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고의로 폭행한 것처럼 과대 수사로 보인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토의 번역 오류이다. 이번이 세 번째 사건인데 그 사건을 도이치모토 번역으로 본 사건이 아니라 부인이 말하는 대로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측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의 규모가 크게 커져 사실상 기소할 필요가 없었으나 기소하기 위해 사건 수사 심사 전담위원회를 구성해 기소하게 됐다. 1. 이제 이 지역을 살펴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 편이거나 반대편에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나는 이것이 어려운 구성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양평지구대 검찰 수사를 위한 사문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 처남에게 검찰 대리인을 맡길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범행 3개월 만에 처남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회의 중에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윤석열 총장 처남을 이런 식으로 박해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에까지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과연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이원석이 제2대 윤석열 검찰총장을 노렸다는 믿음이 있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 4일 이태원 참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는 방현직 경찰위원과 법무장관으로 구성됐다. 본인은 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평양 언론이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고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토론위가 일반 국민을 기소할 것인가? 물어보면 당연히 기소하겠다고 하겠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서울경찰청이 기소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할로윈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작은 공간에 격리됐다. 이때 용산경찰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책임을 져야 할까? 그렇다면 지방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 가운데서도 소란에 가담한 인물이 적지 않았다. 결국 서아주 주한지검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 윤석열 회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것이 김 여사 특검법 통과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번 고발은 수원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일 뿐이다. 청와대는 이를 지켜보며 한동안 정치적 발언을 해왔지만 이제는 춤을 추고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제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편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는 인사 분쟁에 가깝다고 한다. 서울지검장을 성인으로 간주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추후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에게 인사하면 저도 출국 신고하겠습니다. 보관 방식 때문에 보류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압박하지 못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사건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케이스의 크기를 늘리거나 좀 더 극적으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어젠다에 말려들게 됐다. 그들은 이러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원석 봉급생은 모두 같은 사법교육기관에 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고등학생이다. 블루웨이브라는 가요그룹의 리더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한동훈 장관이 직위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체로 활동하는 이원석 송경호 의원의 배경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임명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돌아오지 않고 강을 건넜다.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문제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천안함 수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조국도 관련 수사인데 조국은 특히 문재인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사례이므로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서부터 군의 라인업이 시작됐다. 이런 것 같습니다. 군대도 같은 길을 따랐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설이 있었지만 결속은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나 유죄가 없다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했지만 여전히 유죄 판결이 부족한 점은 검찰에게도 문제가 됐다. 이원석은 상황을 오해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요청을 고려하겠다고 인정했지만 사건은 세 번째로 기각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자 검찰 선배들은 수사 지연 기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연은 이 총장의 가장 큰 실수였다. 김건희 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를 사건으로 여기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직 수사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만큼 이를 늘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특검 수장 측에서는 특검법을 옹호해야 할 명분이 생겼고 야당에서는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것이 내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성격과 갈등이 있지만 다음에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결정은 사퇴하면 정계를 따를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포기할 때까지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원석 검찰총장과 용산 윤석열 총장 갈등의 원인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의 개인적인 어젠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중부 서초동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제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보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3가지 다른 법원 사건에 참여하고 있으며 처음 2사건은 같은 법원에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중요한 증인이 참여했습니다. 정영학님의 계정입니다. 자, 정영학 녹음으로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오늘은 정영학 필사본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혐의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증인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장동 재판은 내용이 방대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기본원칙은 1차 정식 판결이 6개월 내로 예상됐으나 현재 재판이 금액을 알 수 없을 만큼 연장됐다는 점이다. 거기 있어요. 한편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에 대한 의혹을 둘러싼 정황은 순차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날 이재명 의원은 법정에 출석해 기자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중 이재명을 부끄럽게 만드는 질문이 있다. 어젯밤 프로그램의 독점 뉴스 보도입니다. 김혜경은 5천만 원 상당의 정부 차량 혜택을 개인 용도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함께 약 2천만 원 상당의 과일 비용도 언급됐다. 하지만 이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홍보팀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는 이재명에게도 이에 대해 질문했다. 이재명은 아무 말도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이사의 사무실을 향한 비난에 대해 논해보겠습니다. 이들 개인은 유죄로 간주되어 유죄로 판명되면 대선은 물론이고 부패의 중심지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다. 야당 의석이 많은 정당 대표. 자, 오늘 피고인 이재명의 모습은 매우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명 의원도 참석했다. 이재명 의원 외에 김혜경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영, 정진상, 이화영 의원도 모두 재판 중이다. 이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은 언젠가 사법부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조사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 구속될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제 이번 재판에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회계사 정영학 씨는 천화동 어허 소유자인 대장동의 주축이다. 대장동 사건이 발생한 2021년 고혜경, 김만배 등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청년 회계사는 정영학 씨다. 이것은 매년 진행되는 토론입니다. 김만배라는 직함과 유동규라는 이름이 눈에 띈다. 보컬이 넘치네요. 이재명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기자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목격자 정영학 씨의 신원을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과일과 현금이 사업비로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개혁을 주장하셨습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의원은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한 채 변호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재판장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그가 사업비로 과일과 현금을 지불했다고 믿습니까? 이 쿼리는 복잡한 질문입니다. 어제 채널A는 여러 가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는 경기도가 홍보활동 비용과 과일, 현금 비용을 지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급했다고 적혀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혜경 자택으로 보낸 과일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현금으로 지급됐고 경기도지사의 업무 관련 비용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A의 보도가 정확하다면 당시 도지사가 한국에서 지급 서류에 서명했다고 나와 있다. 현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 관용 차량 5천만 달러, 과일 2천만 달러, 스시미트 2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아무튼 90만 원 정도. 채널A는 이에 대해 논의 중이고 검찰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탐색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매우 허약한 도지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채널A의 취재로 인해 검찰은 과일 대가가 도지사 사업개발비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채널A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도 이 콘텐츠와 관련된 비용 청구서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는 인물은 민주당의 유력 후보이자 국내 최고 권력자로 꼽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맡던 시절 대장동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우대해 신뢰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해 법인의 명칭을 포함하여 법인의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혐의로는 성남FC 스폰서십과 관련된 뇌물수수죄 3조가 포함돼 있다. 이번 재판은 서울 중부형사 33부장 김도현 부장판사가 맡는다.
또한 대표이사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위증교사 사건도 담당한 김도현이다. 성남지법 형사 27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지난 대선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담당한 사건이다. 이들은 고 김문기 전 성남지법이 고 김씨 도시개발공사를 개발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선거법 재판은 법정 공판기한인 6개월이 3차례 연장되는 등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언제쯤 잡힐까? 다음 쿼리가 있습니다.